나도 같이 가면 되지. 이 한마디에 신혼부부의 로맨틱한 유럽 여행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한 파리의 낭만, 로마의 야경. 그런데 왜 며느리는 호텔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요? 오늘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어머니와 함께한 해외여행에서 벌어진 좌충우돌 에피소드와 그 속에서 찾은 따뜻한 해결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행이 끝난 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우와 민준 부부는 결혼 2년 차, 그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지우는 광고회사에서 기획자로, 민준이는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며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그래서 두 사람은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1년을 모아온 돈으로 2주간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한 거예요. 여보, 이번엔 진짜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휴대폰도 최대한 안 보고. 민준이의 말에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노트북을 펴놓고 여행 계획을 짰어요. 파리의 에펠탑에서 일몰을 보고 스위스 알프스에서 하이킹을 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작은 골목골목을 누비며 맛집을 찾아다니는 상상을 했습니다. 항공권도 예매하고 숙소도 예약하고 이제 출발만 남았다는 설렘에 부풀어 있던 어느 일요일.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시아버지가 물으셨죠. 요즘 바쁘다며?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사실 다음 달에 유럽 여행을 가려고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제대로 쉬지 못했거든요. 민준이가 대답하자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 유럽? 나도 평생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럼 나도 같이 가면 되지.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고 민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어머니. 그게.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 농담이야, 농담. 너희 둘이 가는 건데 내가 끼어들면 안 되지. 그래도 부럽다. 난 아직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 말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사셨고 정작 본인을 위한 시간은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우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어요. 여보, 무슨 생각해? 글쎄. 어머니 표정이 자꾸 생각나네. 진짜 가보고 싶으신가 봐. 그렇긴 한데. 우리 둘만의 여행이잖아. 어머니랑 가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며칠을 고민하던 지우는 결국 민준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모시고 갈까? 우리야 다음에도 갈 수 있지만 어머니는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민준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포함한 3인 유럽 여행이 확정되었죠. 시어머니는 연락을 받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해하셨어요. 애들아, 정말 괜찮겠니? 내가 끼면 불편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어머니. 함께 가요. 좋은 추억 만들어요. 지우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약간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행이 어떻게 될까? 드디어 출발 당일. 공항에서부터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와 민준이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편이었어요. 체크인도 미리 온라인으로 하고 짐도 최소한으로 챙기고 공항에서는 빠르게 이동하며 시간을 아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모든 게 신기하고 처음이다 보니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고 싶어 하셨죠. 어머, 저기 면세점 좀 봐라. 들어가 볼까?
어머니,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파리 도착해서 쇼핑하시는 게 어때요? 그래. 그럼 저 카페는 커피 한 잔 하고 가면 안 될까? 시어머니는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모든 게 설레고 신기했습니다. 지우는 웃으며 응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시간이 빠듯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리에 도착한 첫날 본격적인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지우와 민준이가 짠 일정은 하루에 34개의 명소를 돌아보는 빡빡한 스케줄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계획이었죠. 첫날이니까 에펠탑 보고 샹젤리제 거리 걷고 개선문 가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생강 유람선 타자. 민준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애들아, 어머니가 나이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 힘들 것 같은데. 아, 괜찮으세요. 천천히 가면 되죠. 지우는 밝게 대답했지만 막상 여행이 시작되자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에펠탑에 도착했을 때 젊은 부부는 계단으로 올라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어 하셨죠. 결국 둘로 나뉘어 따로 올라갔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를 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우와 민준이는 쭉쭉 걸으며 구경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자꾸 멈춰 서서 사진을 찍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머, 저기 꽃 좀 봐라. 사진 좀 찍어줄래? 저 건물도 예쁘네. 여기서도 한 장. 아이고, 신발이 불편하네. 잠깐 앉았다 갈까? 처음에는 웃으며 사진도 찍어드리고 기다려드렸지만 오후가 되자 일정이 점점 밀리기 시작했어요. 저녁 유람선 예약 시간은 다가오는데 아직 개선문도 못 가본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빨리 가주세요. 예약 시간이 있어서요. 지우의 목소리에 살짝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발이 아파서 속도를 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유람선은 놓쳤습니다. 민준이는 환불도 안 되는 티켓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 지우는 괜찮아. 다음에 또 오면 되지라고 말했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문제였어요. 지우 부부는 현지 맛집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음식을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낯선 음식이 부담스러우셨죠. 이게 뭐니? 달팽이. 아이고, 나는 그냥 익숙한 거 먹고 싶은데. 결국 한 식당을 찾아갔고 비싼 돈을 내고 그다지 맛도 없는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지우는 파리까지 와서 한식을. 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모두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지듯 침대에 누우셨고 지우와 민준이는 거실에 남아 내일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가면 우리 계획한 거 반도 못할 것 같아. 어쩌겠어. 어머니 페이스에 맞춰야지. 그럼 우리 여행은?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2주를 보낸다면 과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행 5일차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인터라켄에 도착한 날 지우와 민준이는 알프스 하이킹을 계획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만 다녀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애들아, 엄마는 여기서 경치 보고 있을게. 너희 둘이 다녀와.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죠. 함께 케이블카 타요. 결국 하이킹은 포기했습니다. 민준이는 아쉬운 마음에 전망대에서도 말이 없었고 그 분위기를 느낀 지우는 괜히 자기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자고 해서 이렇게 됐다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숙소 문제였죠. 원래 지우 부부가 예약한 건 2인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함께 가시게 되면서 방을 하나 더 예약했는데 시어머니는 혼자 자는 게 불안하다며 같은 방을 쓰고 싶어 하셨습니다. 혼자 외국에서 자려니 무서워. 그냥 너희 방에 간이 침대 하나 놓으면 안 될까? 민준이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신혼부부가 시어머니와 한 방을 쓴다는 게 영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방은 좁아서. 제 방 바로 옆이니까 불편하시면 노크하세요. 그래도 혼자는 좀. 알았어. 그럼 문 열어놓고 자면 안 될까? 결국 절충 안으로 방문을 조금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이는 지우에게 속삭였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 어머니가 바로 옆방인데. 알아. 나도 불편해. 그냥 자자. 둘 사이의 로맨스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베니스에 도착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쇼핑을 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애들아, 저기 가방 가게 들어가 보자. 너희 아빠한테 선물 사가고 싶어. 어머니, 여기는 명품 거리라 비싸요. 나중에 아울렛 가서 사요. 그래도 구경이라도 하자. 공짜잖아. 지우는 한숨을 참으며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구경하시느라 1시간이 넘게 머물렀어요. 정작 아무것도 사지 않으셨지만요. 밖에서 기다리던 민준이는 짜증이 났습니다. 이러다 곤돌라 놓치겠어. 진짜 답답해 죽겠네.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니 들으시면 어떡해. 들으면 어때? 솔직히 우리가 뭐하러 여기 왔는데? 구경만 실컷 하고 정작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하잖아. 지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지우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레던 여행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과도 사이가 어색해지고 시어머니에게도 미안하고 모든 게 꼬여버린 것 같았어요. 내가 괜히 모시고 오자고 했나? 차라리 안 오시는 게 나았을까? 복도에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전화하시는 모양이었어요. 여보, 나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내가 자꾸 느려서. 미안하고 불편해 죽겠어. 차라리 혼자 먼저 들어갈까? 시어머니도 힘드셨던 겁니다.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일어나 민준이를 깨웠습니다. 여보, 우리 계획을 바꿔야 할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어머니도 힘드시고 우리도 힘들고. 이렇게 가면 다 같이 망하는 여행이 될 거야. 일정을 완전히 새로 짜자. 지우는 밤새 고민한 끝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전용 휴식 일정을 따로 만드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편하게 쉬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억지로 함께 다니려고 하니까 모두 힘든 거잖아. 그럼 어머니 혼자 두고 가는 거야? 그건 더 안 되지 않아? 아니, 듣기만 해봐. 지우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매일 오전에는 함께 여유롭게 식사하고 근처를 산책하며 시어머니 페이스에 맞춥니다. 그리고 점심 이후에는 시어머니께는 호텔 스파나 근처 카페에서 편히 쉬시도록 하고 그 시간에 지우 부부는 하고 싶었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다시 모여서 함께 식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3일에 한 번씩은 어머니 데이를 만들어서 그날은 완전히 어머니 위주로 일정을 짜는 거야. 어머니가 가고 싶어 하시는 곳, 하고 싶어 하시는 것 위주로.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어머니가 동의하실까? 설득해봐야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지우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제 생각인데요. 우리 일정을 좀 바꾸는 게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눈치를 보며 물으셨어요. 왜? 내가 자꾸 느려서 그러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편하시게 저희도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요. 지우는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내가 혼자 있어도 괜찮을까? 호텔 바로 근처에 예쁜 공원이랑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책도 읽으시고 여유롭게 쉬세요. 저희는 좀 멀리 나갔다가 저녁 전에 돌아올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가보고 싶으신 곳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날은 온전히 어머니 위주로 움직일게요. 그래도 되겠니?
나 때문에 너희가 또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매일 돌아다니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그게 낫겠구나. 사실 나도 매일 돌아다니는 게 좀 힘들긴 했어.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여행 방식이 시작됐습니다. 피렌체에서의 첫 시도는 성공적이었어요. 오전에는 함께 두오모 성당을 구경하고 근처에서 젤라또를 먹었습니다. 점심 이후 시어머니는 호텔 근처 정원에서 책을 읽으며 쉬기로 하셨고, 지우와 민준이는 우피치 미술관을 관람하고 미켈란젤로 광장에 올라가 석양을 감상했어요. 저녁에 다시 만났을 때 시어머니는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애들아, 오늘 너무 좋았어. 공원에서 현지 할머니들이랑 수다도 떨고 여유롭게 낮잠도 자고. 이렇게 편한 여행은 처음이야. 저희도 정말 즐거웠어요. 지우와 민준이도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여행의 낭만을 되찾았습니다. 다음 날은 어머니 데이였어요. 시어머니가 가고 싶어 하셨던 피렌체 가죽시장과 현지 재래시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지우는 시어머니가 구경하시는 내내 함께하며 사진도 찍어드리고 흥정도 도와드렸어요. 지우야, 이거 너희 아빠한테 딱이겠다. 얼마래? 잠깐만요, 제가 물어볼게요. 지우가 서툰 영어로 흥정하는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대단하네. 외국 사람이랑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지우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고마워. 나 때문에 너희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배려해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도 즐거워요. 너 참 현명하구나. 다른 며느리였으면 진작 불평했을 거야. 앞으로 남은 여행도 이렇게 하자. 그게 다 좋을 것 같아. 마지막 여행지는 로마였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여행하면서 모두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부담 없이 쉬고 싶을 때 쉬셨고, 지우 부부는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함께 모여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죠. 로마에서의 어머니 데이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글쎄, 트레비 분수. 거기서 동전 던지면 소원이 이뤄진다며? 좋아요. 그럼 거기 가요. 트레비 분수에 도착했을 때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전을 꺼내 들고 한참을 기도하시더니 분수에 던지셨어요. 무슨 소원 빌으셨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비밀이야. 근데 하나는 말해줄게. 너희 둘이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랐어. 그 말에 지우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어머니, 엄마 말 잘 들어. 나 같은 늙은이는 이제 필요 없어.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번 여행하면서 엄마가 너무 많이 끼었던 것 같아.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오히려 좋았어요.